오늘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평양되고 잘못된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자, 기자회견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시민 기자회견에 오신 분들 학생인권 종합계획 이쪽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피켓 하나씩 들고 양쪽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보세요.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1시부터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한번 봐주세요. 네네네. 좀 이따 따라 저쪽 끝자락. 핸드폰이 바로 요거. 오늘 서울시 교육청 앞에 왔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동성애 교육을 특별히 운동을 교육하는 단톡방에 목사님 그 올리시는 그거 보면 돼요. 현수막을 양쪽에 드신 분은 좀 힘들지만 바짝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 것은 지금까지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서울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날. 그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시민단체분들이 지금 텐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젠더 이론에 의한 성인지 또는 동성애 옹호 교육, 페미니즘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돼서 많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종합계획 속에는 이러한 내용뿐이 아니라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문화라고 지칭되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고 그 학생들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고, 무차별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이러한 잘못된 시각, 그리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나 가짜난민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를 하면 오히려 인권을 차별한다, 외국인들을 혐오한다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개선을 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거꾸로 피해를 보고 역차별을 당하는 잘못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도 알다시피 PC 정책에 의한 잘못된 인권 정책인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중에 땀이 흘러서 눈에까지 들어와서 잠시 발언이 멈출 정도로 대단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뒤로 돌아서 국기에 대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텐트 너머에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뒤돌아서서 애국가 1절 제청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는 이리 보존하세. 오늘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긴급하게 하게 된 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그리고 국민주권행동 상임공동대표 주요셉입니다. 제가 모두 발언하고 사회를 보고 이어서 오늘 발언하실 대표님들이 오셔서 한 분씩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하고 마지막에 성명서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잘못된 인권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년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사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다른 차학연과 전학연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셔서 제가 조금 짐을 덜었습니다. 가장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국민들을 역차별하며 일반 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특정한 소수에 대해서만 특별한 인권이라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대 비판 목소리도 낼 수 없도록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왔고,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또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한 동성애자 LGBT 옹호 정책을 계속 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점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체류자, 그리고 가짜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실정법에 위배되는 강력 추방을 시켜야 될 난민 심사가 부결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무조건 감싸고 돌면서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 집단, 혐오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오신 오늘 대표님들도 계시고, 또한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유엔에서 주창하는 PC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어떠한 해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하여 오늘 발표하시는 여러 발언자께서 세밀하게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이시면서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이신 류병균 대표님께서 세밀하게 전문가로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영 교육감은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각계각층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이다 또는 좌편향 사상 교육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게 아니라 세계 인권 선언에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 그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구현하려 하는 것이지 그런 뭐 동성애 옹호 교육이나 좌편향 사상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강변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학생인권 종합계획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전부 다 그 성소수자 권리보호, 그다음에 뭐 미래 시민으로서 민주 역량 강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이런 내용이 전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내용들을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감독하기 위해서 인권 담당관을 뭐 파견한다든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그 각종 단계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자기들 학생인권 기본계획의 그 논거로 주장하고 있는 세계인권 선언을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지 맘대로 뭐 자기 권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고 법률이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라고 이제 분명히 명시하고, 그거는 우리 헌법에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권은 타인의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국가와 사회의 그 안전, 사회 질서, 공공복리 이런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울시 교육청과 같은 이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들이 이 세계인권 선언에 열거하고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보장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그야말로 그 인권교육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교육이 아니라 반인권교육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이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다문화라는 거는 멀티컬처리즘, 다문화라는 거는 이 국가 간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다문화주의자들이 왜곡해가지고 하나의 국가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질적인 문화 주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마치 그것이 우리가 뭐 나가야 할 이상적인 사회 모델인 양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헌장에서도 각 개별 국가, 오늘날 21세기 국제 질서라는 것은 각 개별 국가, 이 문화 정체성이 다른 각 개별 국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문화 정체성을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지키면서
서로 교류 협력하는 것이 그게 오늘날의 그 문화다원주의의 그 국제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별 국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거는 개념적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다문화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유엔 헌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의 그 인류 보편적 가치고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좋은 거라고 이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용어를 갖다가 이상하게 이제 왜곡 변용해 가지고 우리 국가 사회에서 그걸 갖다가 대입시켜 가지고 그게 마치 이상적인 사회 모델인 양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계 시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다문화 교육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시민이라는 그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어떤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그런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인 하면은 이 국가는 쏙 빠져버리고 마치 그 무슨 세계 정부, 유엔이 세계 정부인 양 이렇게 해서 그러한 국경도 없고 각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나 주권도 상실한 그러한 그 이념을 우리 애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키우려는 그러한 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제 위험한 짓이고요. 학생들한테 어릴 때 자기 개인의 정체성, 자기 사회 공동체, 자기 국가의 그 문화 정체성을 깨우치고 그걸 학습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한 그 개인의 그 정체성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애들한테 세계 시민 교육이니 다문화 교육이니 있다는 것들을 그 자체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 위험하고 무모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런 어떤 잘못된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런 사상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계 인권 선언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연 교육감 자기 개인의 그 이상한 삐뚤어진 사상을 자기가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동안에 한번 실험을 해보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희연 교육감의 행동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뭐 맨날 이거 모여서 집회하고 항의만 할 게 아니고 명백하게 이게 이제 불법이에요. 이게 이제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 형법 123조에 보면은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희연 교육감은 명백하게 형법 제 123조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 국민주권행동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조희연이 지금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2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윤병균 대표님께서 다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유엔에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유념해야 될 것은 일반 다수 국민들이 소수자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특정한 소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대와 비판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혐오 세력, 반인권 세력 그리고 세계 시민 자격이 미비된 열등한 시민이라는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 소수자입니까? 소수자로 인구수로 숫자만을 비교할 때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소수는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범죄자들도 소수입니다. 동성애자들이 LGBT들이 소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X게이, 탈동성애자들은 더 소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자들 중에서도 연쇄 살인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소수예요. 소수가 마치 인권의 척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숫자로 평가만 할 수가 없는 사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박해 역사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발언자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신만서 박사님 오셨죠? 신만서 박사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이시면서 우리문화 사랑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이시고 프랑스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귀한 분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이 더위에, 이른 더위에 이렇게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이른 무더위에 모여서 이 절규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나라 공무원이라든가 국가 고위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을 가만히 이렇게 놔두지를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일본 보십시오. 일본이 이런 다양성, 성소수자, 다문화 이런 문제 가지고 시민들을 길거리에 이렇게 나서게 합니까? 참 우리 국민들 참 고생 많아요, 진짜. 예? 지도자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게끔 그냥 시민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소위 세계 문화주의자들, 다문화주의자들, 글로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러지 말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페미니즘 문제라든가 다양성, 다문화 이런 예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나라 외국의 예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한국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외국에서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런 행태를 할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소위 다문화주의자들, 그 다음에 성소수자들, 그 주창하는 사람들, 그 구호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한참 외국 사례를 갖다가 들이대다가 그거와 맞지 않는 그런 외국 사례가 나올 때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여기 교육청과는 약간 좀 무관한 문제입니다만 지방자치 선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물론 이제 뭐 아무 외국인이나 다 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자격이 갖추어진 우리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지방자치선거에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이 그동안에 일본에서의 참정권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때까지 계속 거부를 해왔습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외국인들 배제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근데 제1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우리가 지방선거에 외국인 투표권을 주면은 일본도 따라할 거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자, 이래서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본이 제1동포에게 투표권을 줬습니까?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도대체 전략이고 외교고 뭐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해놓고 남들이 따라오게 하자, 이런 예는 지금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성소수자 문제, 특히 요새 그 초중고등학교 그 페미니 단체들이, 여성주의 단체들이 뭐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저거 세뇌 교육을 뭐 시킨다는 그런 그 국민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갔어요. 수사를 해달라고. 물론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야 알겠지만은,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도대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전 참 남의 나라 그 사상이라든가 문화 들여와가지고는 오히려 원조 국가보다 더하는 이 한국의 행태, 사대주의도 이런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진짜. 네? 전 그래서 이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최근에 소위 진보 계열의, 물론 저 온 건 진보지만은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최근에 현 정권과 소위 진보파들을 갖다가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운동권 민주주의 그만둬라. 정말 운동권 민주주의 그만하십시오. 조희연 교육감 운동권 출신입니까? 뭐 운동권 출신은 아니더라도 그쪽 계열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인권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계속 현실과 역행하는 이런 작태들을 벌일 겁니까? 그만하십시오. 운동권 민주주의 50년, 198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거의 50년 됐습니다. 50년. 지겹습니다. 그만해 먹으십시오. 그만하라! 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일상 삶을 파괴하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망가뜨리는 이런 짓,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전국 학부모들 그리고 일반 교사, 다수 교사들의 의견은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자기 멋대로 폐쇄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조차를 허용치 않는 밀실 공청회를 펼치고 그리고 공청회 영상까지도 다 감춰버렸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반교육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은 조희연 교육과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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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왜곡을 시켜서 마치 대한민국이 특정한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국가인 것처럼 어린 학생들을 왜곡된 인권 교육을 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 학생 인권 종합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왜곡된, 편향된 인권 사상에 기반한 학생 인권 종합 계획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네, 이어서 또 다른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분노한 학부모 단체 연합 대표이신 한용복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영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스스로 만든 자국의 문자를 가진 극소수 나라 중에 하나로서 자손 대대로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오랜 가난을 떨치고 부자 나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 들어 그러한 자랑은 무의로 돌아가고 우리는 돌이키기 어려운 총체적인 국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반사적으로 위기가 불어닥쳤습니다. 아니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다문화주의입니다. 다문화주의가 무서운 것은 유럽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외국인들을 단시간에 받아들였으나 그 결과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난민들은 유럽 사회에서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문화적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에는 유럽도 없고 연합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폭행, 강도, 마약매매, 강간후 살인 등 무서운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이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임을 그 나라들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 정권 들어 급속히 외국인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경우보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바로 안보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차이나타운과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영토와 역사를 도둑질하려 하고 아리랑도 자기네 미녀이며 윤동주 시인도 중국인이라는 등 우리의 문화까지 송두리째 삼키려는 의도를 끊임없이 드러내온 적성국가입니다. 중국인들은 곳곳에 거대한 집단 거주 지역인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과의 문화적 충돌은 필연적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정체성을 훼손해 갈 것입니다. 문화적 제국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침략이 그들의 목적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유사시 군대 조직으로 바뀔 수 있는 요원들이라면 실로 우리의 안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심각한 안보의 차원에서 냉정하게 이 문제를 직시하고 그 대응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차이나타운 하나가 일단 저지되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과 여당은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듯한 매국적인 법안까지 발의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그 내용을 보면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신청하면 즉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합니다. 7세 이상은 5년 체류하고 신고하면 국적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녀도 한국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81%가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안이 중국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한국인 아닌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눈앞에 닥쳤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그 침략적 의도가 드러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함정에 걸려 부채의 늪에 빠지고 전략적 요충지의 영토를 100년간 중국에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경계를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친중국 정책을 고집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위세가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호들이 아파트와 토지 등 국내 부동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현재 중국인들의 소유 토지는 여의도의 7배에 달합니다. 그들은 부동산 취득 시 신고 의무 외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국내 대학에도 어김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문화원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공자와 무관합니다. 거부감을 없애고자 공자라는 가면을 썼을 뿐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고 활동하는 스파이 혐의가 있어 보이는 조직이며 학생들에게 공산당 사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체제 전복 기도가 드러나자 미국과 유럽의 각국은 공자학원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조직을 대학 내에 두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 중에서 그런 해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공자학원과 함께 들어온 중국 유학생, 그들은 누구일지 경계심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어찌해서 국가안보의 우려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까지 중국에 굴종하는 것입니까? 현 정권 들어 대한민국 친화적인 정책은 실종되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난민을 가정하여 중동으로부터 밀려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주도는 이미 혜택을 바라고 중국인 이슬람인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이 주택가에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쓰러져 가도 받지 못하는 월 138만 원의 지원금을 난민 신청자들에게 주고 일자리를 주고 주거지역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난민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하면 일자리까지 얻으므로 누구나 비자 없이 간단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자세히 알면 피눈물을 흘릴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저들에게 주라고 허락한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정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난민 아닌 난민, 유학생이 아닌 중국 유학생, 그리고 중국의 거센 침략적 이민으로 우리 사회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다문화주의가 점점 그 그림자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원자력 기술의 첨단 주자, 세계 7대 교역국, 전기 사용량이 영국을 넘어서는 나라,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붕괴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인데 좌익 사상에 경도된 소수의 집단에 의해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부여한 모든 혜택을 당장 거두고 비행기 타고 온 가짜 난민과 정체불명의 중국 유학생들을 돌려보내고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공자학원을 퇴출시키십시오. 가짜 다문화주의로 나라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변태적인 반국가적 반국민적 망국의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가짜 정책으로 국민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준엄한 눈길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국민주권행동. 네, 국민주권행동에서 또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학연 대표님, 한영복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다문화주의는 인종이라는 범주에서
인종차별을 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종사하는 자들의 밥벌이 노릇을 하고 많은 외국인 인권단체들이 이로 인해서 자기들의 영리 목적을 하고 있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문화를 얘기하므로 우리 국민과 결혼해서 우리 국적을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왜 자꾸 다문화 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인권차별로 자꾸 몰아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권파리 업계들의 장사수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문화가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국민들을 현혹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 위험성은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페미니즘은 남녀 차별이라는 너무나 성별의 범주에서 남녀 차별을 하고 성별 차별하고 갈등하고 조장을 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성 단체들 얼마나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여성 단체들이 여성가족부, 말로는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젠더 이퀄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 앤 패밀리가 어떻게 여성가족부입니까? 젠더 평등부지? 이렇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LGBT를 조장하고 페미니즘을 조장해서 남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타도할 대상으로 보고 끊임없이 적개심을 부추겨서 남녀 갈등, 건강한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주범이 여성가족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체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해체시켜야 할 그 악명 높은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 젠더가족부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발언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상임 공동대표이시면서 진실역사교육연구회 대표이신 홍영태 대표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 더운 여름에 이제 더위가 시작됐네요.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여기에 같이 합세하여 동참해 주신 각 단체 대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수원의 한 고등학교의 수행평가 시험이죠. 거기서 두 가지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제목이 아주 가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중공의 전 지도자 등소평의 중국 개혁 개방의 성공 과정을 서술하라. 이게 말이 이게 고등학교인데 이게 무슨 정치 외교과입니까? 또 두 번째 문제가 현 지도자를 얘기해요. 시진핑의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서술하라.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 수행평가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아니, 이 출제자는 우리나라가 중국 학교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왜 등소평이 나오고 시진핑이 나옵니까? 왜 중국몽이 나와요? 이 출제자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속국이 됐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교가 중국의 한 학교로 착각하는 조선족의 학교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요, 바로 이런 다문화라고 하고 다양화라고 하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러한 교육과 그리고 다문화주의라는 이러한 그 허구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지금 우리 지금 학생인권 기본 계획이라는 그 기본 계획, 종합 계획인지 뭐 하여튼 계획을 세웠다는데, 지금 여기에도 좀 다문화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 학생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다문화 학생 학교 입학 지원, 이런 조항이 명백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우리 한국에는 한국 문화밖에 없어요. 다문화가 무슨 다문화입니까? 한국에는 한국 문화, 미국에는 미국 문화, 영국에는 영국 문화, 중국에는 중국 문화만 있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무슨 다문화입니까? 다문화가. 다문화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성, 고유 문화를 인정해 주지만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무슨 문화가 돼야 돼요? 한국 문화. 한국 문화에 동화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와서 중국 문화를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교육시키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가관인 게 또 다문화라고 해서 이슬람 문화까지. 이슬람 문화가 과연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슬람 문화가 거기에 일부 다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일부 다처가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부 다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화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됩니까? 그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부 이처제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나라서 처가 2명인 사람이 한국에 와서는 총각인 척하고 결혼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다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에서 그걸 용인한다면 그게 다문화입니까? 이거는 명백히 다문화가 아니라 속국 내지는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문화라는 게 허구맹랑한 말 그대로 유토피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면서 서로 어울려 산다. 이거는 동화에나 있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문화만 있어요? 한국 문화. 한국 문화만 있지 다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우리 문화가 찬란하게 빛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주목하고 의복, 음식, 드라마, 영화, 소설 모든 부문에서 심지어는 의술, 우리나라 교육, 그런데 이 교육을 전교조가 지금 망치고 있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한국 문화를 배워라, 한국 교육을 배워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희연 이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서울이 지금 전체 우리나라 전체 교육감이 15명인가 17명인가 하는데 꼴찌예요, 꼴찌. 교육감 그 평가에서 꼴찌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희연 이 교육감이 돼가지고 이 서울이 얼마나 학습 그 성과가 높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의 그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막 마지막이 됐죠. 마지막이 되고 오고 있는데 지금 평가를 해보니 최하위입니다. 꼴찌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다문화라든가 다양화라든가 이런 허무맹랑한 그러한 주의라든가 이데올로기를 지금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스럽고 자기들의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산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허구입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문화를 주장하면서 살면은 그거는 갈등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슬람 무슬림들이 우리나라 와서 자기네 문화를 주장하고 만약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차이나타운을 세우고 자기네 나라만 문화로만 제일 우월하다고 하면서 한국 문화를 무시하고 한국말을 안 배우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중국말만 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자기 중국이 최고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문화예요.
절대로 다문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지만은 성공한 바가 없고 오히려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문화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고 지금 무슬림들이 다문화를 기회로 해서 테러리스트들이 맘 놓고 테러를 조장하고 지금 심지어는 프랑스 국민의 한 사람 선생님을 평등을 가리키는 그 선생님 그분을 프랑스 문화를 가리키는 그분을 그리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 선생님을 목을 참수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 최근의 일입니다. 다문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인권 종합계획에서 다문화와 다양화를 꼭 실천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센터를 만들겠다. 그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자기 이데올로기적 야망을 표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의원 교육감이 저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고집하고 거기에 성소수자라든가 그리고 성평등이라든가 그리고 다문화, 다양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질서를 그리고 공덕을 폄하시키고 깨트리려고 하는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나라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지금 뭐 들었는데 그거는 분명히 이 다문화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이런 짓을 하니까 당연히 지금 대가를 치른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들어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빼라. 다양한 이름으로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들어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문화, 다양화, 그리고 다양한 가족 이런 말이 들어간다는 거 이것은 허무맹랑한 얘기고 저들의 욕심, 이데올로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강편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중국의 속국이 되고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아주 망국적 그리고 매국적 행위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조희연 교육감이 일찌감치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사퇴하라.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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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육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그리고 한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상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다문화라고 얘기하고 다문화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반인권 세력이라고 말하고 마치 세계 시민의 기준에서 미달한 것으로 학생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방금 말했지만 세계 시민 교육, 세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프랑스가 안전합니까? 저 북유럽이 안전합니까? 수많은 무슬림들로 인해서 자국민 여성들이 집단 강간당하고 살해당해도 경찰이 수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 다문화의 비극인데 이런 것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문화사대주의가 정상입니까? 미쳤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심어줘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청 교사들이 교육기관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자국 문화를 열등하게 느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면 이들은 매국노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매국노 조희연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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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나 속상합니다. 자, 이거 까도 끊임없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세종 국민주권행동 세종 지부장 김교연 대표님과 김은형 국민을 위한 대한 사무국장님께서 성명서를 번갈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2005년도에 유엔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30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은 국호가 사라지고 중국의 하나의 경제 위성 도시가 된다. 왜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인구 정책이라고 하면서 자국민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니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통해서 해외에 그 인구들을 유입하여 우리나라의 인구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학생권 종합 계획에서는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학생인권 종합 계획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국에 속국되게 하는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우리 자국민들,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해서 저출산을 아이를 낳지 않게 하고 있고,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의 인구를 유입하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자. 중국 속국 종합 계획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사상을 주입하는 학생 인권 종합 계획, 대한민국 중국 속국 계획, 미래에 3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그런 유엔의 보고서가 이 계획을 통해 차근차근 그렇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 무서운 중국 속국 계획에 대해서 하루빨리 자각하고 일어나서 모두를 들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 하나의 경제 위성 도시로 전락한다. 이런 유엔 보고서가 지금 하나둘씩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국민들이 깨어서 일어나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무시무시한 이런 이념과 사상, 페미니즘과 다문화를 주입하려고 하는 이 악랄한 서울시 교육청은 당장 인권계획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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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명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차별과 혐오에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 세뇌시키고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 주입하려는 학생인권 종합계획 처리하라. 2021년 4월 1일 서울시 교육청은 많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 여론 무시 반민주적 국정 운영 및 수많은 악법 제정과 괴를 같이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소수의 목소리만을 반영시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왜곡을 전파하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전국의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무소불위 내로남불 행태에 질려버린 상태다. 지금껏 선적이고 오만스러운 모습을 보인 서울시 교육청이 국가인권회의 나쁜 인권 조장 행태와 결합하여 학생인권 종합계획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인권 왜곡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려 들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에선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로 인한 자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불법 체류자 가짜 난민의 불법적인 행태나 강력 범죄를 반대하는 행동이나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혐오단체로 몰아버리는 인권 왜곡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혐오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라고 홍보를 극대화하면서 학생들에게 차별과 혐오의 왜곡된 방식을 세뇌시키고 있다. 이에 국민주권 행동을 비롯한 우리 시민사회 학부모 단체들은 이러한 최악의 교육 행정을 펼치는 사태에 대하여 단호히 분노한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혐오를 정치화하는 혐오 정치를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교육 행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첫 번째, 소수자 학생을 위한 보호와 지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성소수자라는 용어 프레임을 서울교육청이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소수자 인권이라는 차원으로 편향적 인권을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하는 점은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는 다수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다문화의 이슈를 소수자로 범죄하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학생인권 종합계획 내용 중에 다문화 학생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에서 학교 밖 다문화 학생 학교 입학 지원이 있다. 이 이야기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을 서울학교에 입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왜 국가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 자녀들을 지원하는가? 문재인 정부 이전 한국의 불법 체류자는 약 20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2021년 3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불법 체류자가 39만 857명으로 단기간에 약 2배 증가했다. 한국이 이러한 무법지대가 돼가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은 불법 체류자 자녀들을 소수자로 범죄화하고 교육 지원하겠다고 자랑하는 셈인데 기가 막힐 일이다. 현재 유럽의 수십 개 국가들은 다문화 이슈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을 무조건 수용함으로써 지금 유럽은 안보 위협, 치안 불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제서야 유럽의 많은 국민들이 다문화주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한국은 철진한 다문화 담론에서 문제의식 없이 마구잡이로 찬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학계와 정치계가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교육계는 중립을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한술 더 떠 학생인권 종합계획 내용 중에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국제결혼 과정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용어이다. 우리 시민단체 구성원 중에도 국제결혼 과정에 학생들이 있는데 다문화라는 용어를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른다. 학생 대부분은 그냥 한국인이다. 왜 다문화라고 불리는가? 그 학생들은 국제결혼 과정에서 태어나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미래의 자원이다. 이러한 다문화라는 용어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편가르기 용어가 아닌가?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은 다문화주의를 이미 실패했다고 선포하였다. 논란이 많은 다문화 정책을 왜 한국 교육계는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이것이 국민 세금, 즉 돈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혈세를 마구잡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다문화 정책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다문화 교육은 돈이 된다. 지난 20년간 인권의 탈을 쓴 외국인 인권단체들은 강사를 만들고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착취해오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에게 한국인이 되는 것이 자랑스러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자신들의 신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세뇌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을 하고 있다. 외국인을 혐오하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외국인과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더욱 갈등으로 몰아가는 교육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지금껏 깜빡 속아왔고 서울교육청이 이를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세뇌시키려 들기에 강력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 중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과 출산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젠더주의에 기반한 페미니즘 정책과 다문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 소리가 드세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용어를 주고 혐오 정치를 조장하는 이러한 다문화 교육을 주도해왔다. 더 나아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분노한다. 우리 다음으로는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두 번째, 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 강화의 문제점이다. 첫 번째 내용은 방향이라고 보면 두 번째 내용은 실천 계획이다.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이라는 담론에 대하여 교묘하게 편가르기를 하겠다는 실천적 방법이다. 서울교육청이 문화다양성 인권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양성을 악용하여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외국인 우대 정책은 물론 동성 간 성행위 미화도 문화라고 세뇌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 이미 전국의 문화다양성 축제에서 성소수자 부스를 운영하며 홍보한 사례가 있고 전국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들의 혐오 정치 내용이 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문화다양성 축제 속에는 혐오하지 말라면서 혐오 정치를 홍보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많은 행사들이 혐오를 악용한 사상교육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교육청 문화다양성 인권교육의 실제적 교육 내용은 보나마나 뻔한 논리가 전개될 것이 다분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문화 교육이 민주시민이 되는 길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세뇌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로 의심된다. 네, 제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교육청은 성인지 관점에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강화라는 내용으로 성인지라는 페미니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내용에서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자료 개발 보급을 하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페미니즘 사상과 더 확대하면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전파하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이다. 현재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남녀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여성을 혐오하지 말라는 혐오를 성별의 범주에서 가장 크게 일으키는 이데올로기다.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주의는 인종의 범주에서 인종차별 갈등을, 페미니즘은 성별의 범주에서 성별차별 갈등을 조장하는 사상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사상교육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탄으로 내모는 망국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자는 이러한 추진에 대하여 석고대죄하고 제2차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망국적 교육행정에 대하여 자시하지 않고 반드시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보도자료 좀 있을까요? 하나,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육행정으로 제2차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통과시킨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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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서울시 교육청 국가주도로 인권 다양성 등 용어를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이념 사상을 주입하려는 학생인권 종합계획 즉시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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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인권 왜곡 시대를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교육청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편승해 학생을 세뇌시키려는 계략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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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회의와 전국의 대다수 교육청은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라는 캠페인과 정책을 홍보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을 혐오자로 낙인 찍고 있다. 이처럼 뻔뻔하게 거짓과 위선적인 행태를 보여온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담당자는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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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나 다양성 등 본질을 왜곡하여 인권 당체 강사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열세를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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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하는 단체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올바른 인권 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 시민연합, 밝은빛 가득한 연구소, 뻐힘,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 난민대책 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 청년연대, GMW 연합, 자유경제 네트워크, 국민을 위한 대연,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 세우기 국민운동, 바른인권 세우기 운동본부 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 페미니즘 대응연합, 나라사랑 어머니의 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 교육학부모회,
미래대한행동, 강화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 국민연대, 방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다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 좋은교육 모임, 다음세대 사랑 학부모연합, 바른교육 학부모연합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주권 행동 세종 지부도 참여했습니다. 자, 긴 시간 무더운 가운데 땀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저도 이렇게 땀이 흐르는 날씨 속에서 힘들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지키고 우리 한국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무더위 속에서, 또 밤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 텐트 농성을 하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주도로 계속 이러한 텐트 농성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항의선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동해서 조금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항의서 전달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카메라. 카메라 찍어주세요. 카메라 좀 찍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거 두 개 들고 있어요. 됐죠? 한번 마지막.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이쪽 직원분들 얼굴 네, 오늘 국민주권 행동에서 실시한 우리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 학생 종합 인권 종합 계획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정말 진행했습니다. 땀이 줄줄 흐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땀이. 이야.